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태국 북부의 치앙라이 동굴에 갇혀 있었던 이 코치를 포함해서 13명의 유소년 축구 소년 팀들 4명이 정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구조가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뭐 잠수도 하고 뭐 기구, 뭐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서 나오고 막 그랬대네요. 맞습니다. 어두운 공간이고요. 예. 또 아이들의 체력도 고갈되어 가고 또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동굴의 구조. 그리고 또 침수 구간입니다. 무려 4곳이나 침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곳을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은 것인데요. 조금 전에 앵커의 지적대로 또 동굴의 구조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좀 급하게 꺾여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우선 지금 아이들과 코치가 있는 곳부터 400m만 나오면 첫 번째 침수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침수 구간을 이제 잠수해서 빠져나오면 끝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m 가까이 되는 침수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침수 구간이 가장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폭이 겨우 60cm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잠수 장비를 벗어야만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침수 구간도 굉장히 긴 길이로 있는데요. 800m나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네 번째 침수 구간 전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그래도 구조대의 베이스 캠프가 있어서 네. 세 번째 침수 구간만 통과하면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첫날에 몇 명이나 구조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4명이나 구조한 거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16일 만인데요. 네. 이제 동굴에 고립된 상태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이게 구조가 될까 마음속으로 많이 마음을 졸였는데요. 또한 처음에는 한 최장 4개월도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아주 크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4명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구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뭐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걱정인 건 아이들의 아무래도 건강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 좀 위중한 상태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또 다른 언론에서는 4명 다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들 건강이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보도를 확인하기로는 4명이 구조가 돼서 3명은 괜찮고 한 명이 굉장히 조금 위중하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위중하다는 게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회복이 좀 회복이 조금 더디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탈진한 상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나온 이 4명 아이들이 그래도 가장 지금 건강하고 좀 상태가 좋은 아이들로 알려주고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더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실패를 하느냐 성공을 하느냐고 나머지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탈진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친구들의 성공적인 이제 탈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한껏 좀 기대가 높아져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 먼저 구조를 할 줄 알았는데 건강한 아이들 위주로 먼저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상황이 좀 좋지 않은 또 그런 그 아이들부터 먼저 구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현지 상황이 일반적인 그런 경우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침수 구간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옆에서 잠수부가 전문 잠수부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결국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가장 좋은 그런 4명부터 교육을 시키고 또 이제 체험을 하면서 빨리 나왔습니다. 지금 총 4명으로 지금 나눴다고 4그룹으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2번째, 3번째, 4번째 그룹까지 무사히 빠져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편지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이고 또 순수한 마음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내심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참 항상 놀라운 건 이런 긴급 상황일 때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항상 도리어서 힘을 주는 존재들이라는 게 놀라운데요. 이 아이들 지금 1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도 빛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갇혀 있었는데 부모님들께 쓴 편지가 벌써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워요, 배고파요, 무서워요, 빨리 구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엄마 제가 지금 나가면 가게 일을 도와드릴게요. 엄마 가면 먹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빨리 가고 싶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다음에 계속해서 조금 뭐 춥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족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글들이 많아요.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물론 타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코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께 굉장히 일단 사죄를 드렸고, 그렇지만 아이들을 잘 보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구조대원들이 우리를 잘 보살피고 있다라고 안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이렇게 집 앞에 좀 동굴이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사실 겁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친구들은 길이 두 갈래 길로 벌어지면 거기서 그냥 나갑니다. 사실은 무섭다고. 이거 이러다 못 찾으면 어떻게, 그러는데 동굴에 16일째 있는다는 건 사실 어린이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안겨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정말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구조에는요, 정말 다양한 국적의 구조대원들이 투입됐습니다.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지만 구조대원들, 이 결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국적 잠수사들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예. 태국 국적의 잠수사가 약 40명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온 그런 구조대가 이제 또 있어서 총 이제 100명 가까운 그런 구조대가 이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잠수 전문가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구조 요원 중에서도 또 이제 그 잠수 전문가, 또 태국 네이비실 대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구조팀이 이번에 구조에 직접 투입이 됐는데요. 지금 뭐 물도 이제 빼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구조 작업에 정말 열심히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굉장히 재미있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 구조팀들이 이제 열심히 구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결의를 다지고 있으면서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야생 멧돼지를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아니, 야생 멧돼지가 무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유소년 축구팀의 이름이 바로 이제 태국어로 무빠. 뜻이 이제 야생 멧돼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글까지 올리면서 구조를 정말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영국, 호주, 이스라엘 잠수사 13명, 그리고 태국 네이버실 5명, 이 18명이죠. 구툴팀 18명이 정말 아주 사투를 벌여서 4명을 무사히 이렇게 동굴 안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재난 영화 보면은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거든요. 이번 이 사건이 8명, 9명, 남은 9명 무사히 구조돼서 13명 전원 무사히 건강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이웃나라 일본 재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뭐 거의 1m가량이 비가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976년 이후에 최고의 폭우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1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잠기는 건 뭐 좀 당연한 상황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도 떠내려가고요. 집들이 그냥, 지붕만 남겨지고 막 다 침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조 주택이라고는 하지만 뭐 기둥이 다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래서 뭐 지붕 위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뭐 차 안에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요. 지금 사망자가 88명이 넘었고 행방불명된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150명에 입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사태까지도, 그러니까 고지대로 피하자. 그래서 이제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소 좀 안심을 하는 분위기였으나 결국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까지도 일어나서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해지니까 굉장한 폭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민 피해는 없었습니까? 다행히 교민 피해는 지금 전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여름에 우리 관광객들도 일본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교민 피해 그리고 우리나라 피해는 들려오지 않아서 또 계속해서 이 피해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태풍의 영향, 이 태풍 때문에 이 폭우가 또 발생했다, 이런 영향이라고 하네요. 네, 7호 태풍 뿌라피룬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 위주로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요. 일본의 이번 이 폭우도 이 뿌라피룬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일단 그 일본 남부에서요, 이제 그 기온이 높고 또 습기가 많은 그런 공기가 서일본 쪽으로 몰렸는데, 그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여기 태풍 뿌라피룬이 참 지나가는 경로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사실 뭐 재난 방제 이런 거에서 뭐 지구상에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나라다 했는데도 이렇게 큰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시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내일 뭐 전국적으로 좀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비 피해 없도록 특별히 준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가 남편을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청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이제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제 해운대구의 한 3층 주택에 이제 괴한이 침입을 해서 잠을 자고 있던 그 남편을요, 이제 가족 중에 남편을 이제 살해한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그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안방에서 잔혹하게 이제 살해된 채 쓰러져 있었는데요. 지금 영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네. 예. 이 영상은요, 지금 용의자인데요. 지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지금 가방 안에 이제 살해 도구가 지금 담겨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장면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근처 건물의 CCTV에 포착되는 그 이동 장면까지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렇게 그 범행을 준비해서 범행 장소로 이동을 해서 실제로 범행을 이제 그 실행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는 강도가 이제 살해를 한 것이다. 즉 강도 살인이다라고 네. 본 건데요. 현장에서 이제 240만 원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고요. 또 신고를 막기 위해서 유선전화 선까지 끊었는데요. 이런 걸 볼 때 경찰은 현장에서 처음에는 단순 강도 살인으로 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강도 살인인 줄 알았는데 이 경찰이 이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아내가 살해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결혼 초부터 한 번의 폭행은 있었고 폭행 이후에 이런 무시라든지 심한 잔소리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억눌린 상태에서 살아왔다. 보통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좀 심했다. 네, 네. 결혼 초기에 뭐 한 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정확히 한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심한 잔소리가 좀 있었다. 경찰의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가 결국 자백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이 조사가 들어오는데 예. 딸 같이 있던 딸은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고 좀 예. 횡설수설하지 못하니까 경찰들이 좀 직감적으로 이건 조금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들어오니까 결국에 못 견딘 아내가 이제 실토를 하고 말았는데요.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을 가지고 예. 이제 남편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추궁을 하니까 이런 악감정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에게 5천만 원을 탕감해주고 3천만 원을 더 얹어줄 테니 내 남편을 살해해달라라고 청부 살해를 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내 자백 이후에 피의자끼리 서로 먼저 청부 살해를 권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자, 아내와 남편을 살해한 이 남성의 관계도 조금 궁금합니다. 무슨 관계인지 정확히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채무 관계인데 어쩌다가 채무 관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내가 40년 넘게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굉장히 좀 혼을 많이 나면서 산 것 같습니다. 비누 하나를 사도 왜 이런 비누를 사냐라고 예.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는데 아니 근데 뭐 누구를 두둔하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남성분들 이렇게 참견하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죠. 이것 예. 때문에 뭐 남편을 살해했다고 하면 조금도 사실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줬다고 남편의 추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이 남자의 부인까지도 가담해서 이 남성을 청부살인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네. 예. 청부 살인 같은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살인이죠. 또 살인을 교사한 겁니다. 또 시킨 사람은 살인 교사고요. 또 살인을 교사 받아서 실제로 행한 사람은 살인 피교사범인데요. 이 경우에는 그 교사범과 피교사범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형법에 규정이 있어요. 네. 다만 이거는 그 원칙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 살해됐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도 살인 교사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확인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은 사람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네. 또 실제로 사주를 받아서 교사를 받아서 살해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적었네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예. 뭐 이거는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서 누가 더 비난 가능성이 큰지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 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청부살인을 했다. 정말 아침에 좀 충격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단아한 매력의 배우 한효주 씨
또 영원한 소년 강동원 씨 그 주인공인데 두 분이 이렇게 좀 사귀시는 듯한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강동원 씨하고 한효주 씨가 같이 길을 나란히 걷고 있는데 편안한 차림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패션이 굉장히 비슷하죠. 검은색 모자를 썼고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근데 문제는 강동원 씨의 손에 들어있는 저 비닐봉지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비닐봉지를 들고 있다는 것, 그 안에 생필품을 샀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둘이서 생필품을 같이 산 것이 아니냐, 장을 본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네티즌들의 이제 의견이 뜨거운데, 그런데 아쉽다고 해야 될까,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로 보이는데 양쪽 다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소속사에서 아니다, 둘은 예전부터 같이 골든 슬럼버와 일랑 등에서 호흡을 맞춰온 선후배로 워낙에 맛집도 같이 가고,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지인들과 함께 스케줄이 우연히 맞아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건데 눈에 띄는 두 명만 사진에 클로즈업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톱스타라서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고요. 일단은 두 분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한효주 씨 나이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나이차 관심 때문에 그러겠죠? 네, 한효주 씨가 32살인 걸로 전해지고 있고 아마 강동원 씨가 38살 같은데요. 어쨌든 보면은 결혼 또 정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두 분이 뭐 어울린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단아한 매력의 한효주 씨, 그리고 뭐 영원한 소년 강동원 씨, 톱스타인데 두 분이 송혜교, 송중기 씨처럼 미국에서 목격이 됐을 때 아니다, 우리 그냥 선후배였다. 그때는 또 이제 송혜교 씨가 더 선배였는데 그렇게 잡아뜯다가 결혼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커플도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지금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손 변호사님은 한효주 씨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고 저 강동원 씨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 기사 들으니까 이렇게 씁쓸한 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도 그러세요? 저도 그러네요. 남자의 마음은 다 똑같고 여자의 마음도 아마 다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